네, 미국 시장의 흐름을 국내 시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교보증권 윤여민 FP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인텔입니다.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파운드리 포트폴리오를 늘린다. 그러니까 인텔 쪽에서 파운드리에 힘을 준다 이런 내용이었었고 또 간밤에 또 AMD가 또 자일링스하고 해가지고 AMD와 인텔의 이런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그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규모의 경제학에서 사실 이제 인텔 쪽을 좀 누르는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인텔이 다시 이제 추격자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그림이군요. 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전문인 거고 네. 삼성전자 약간 종합 반도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인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러한 입장에서는 좀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금 그 세미컨덕터를 인수한 것도 네.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늘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를 약간 따라가는 느낌은 있어요. TSMC는 그 다음이고 네. 너무 세니까. 예. 그래서 이제 6조 5천억의 인수를 한다고 지금 공식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AMD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반도체끼리의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인텔이 최근에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오하이오주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조 원, 그러니까 200억 달러, 최소 200억 달러를 해서 네. 2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었고요. 증설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 2.0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종합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제 위탁 생산만 하는 데가 있고 네. 설계만 하는 데가 있고. 아, 분화가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종합 반도체는 다 하는 거죠. 예. 삼성전자처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삼성전자는 이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파운드리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글로벌 파운드리가 좀 사실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면서 약간 선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타워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약간 그 인텔하고는 결이 다른 네. 이제 업체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뭐 타워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라든지 네. 의료용 기기, 뭐 산업용 장비 같은 좀 그 일반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네. 산업체까지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가 좀 약간 다양한 라인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뭐 인텔이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뭐 기본적인 뭐 반도체다 지금 라인업이 좀 풍부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게 또 네. 들어온 거군요. 예.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까지 어떤 그런 좀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제가 볼 때 삼성전자 약간 추격자의 느낌이 좀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런 인수를 떠나서 최근에 좀 움직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좀 블록체인을 약간 또 다른 신사업 포트폴리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반도체 사업을 좀 최근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그래픽 칩셋 대비해서 성능이 지금 1000배까지 올라가 있는 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전용 이제 반도체를 지금 올해 안에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제품. 예, 보난자 마인이라는 이제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 약간 이제 가속 컴퓨팅 시스템, 뭐 그래픽 그룹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기존에 좀 이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다음에 좀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연산이 되게 복잡해지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많아지다 보니까 성능을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포커스해서 어떤 상황에 맞는 좀 맞춤형 반도체를 좀 만들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네. 특화된 반도체를 만든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가속 컴퓨팅 시스템 그래픽 그룹이라는 새로운 이제 조직도를 이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도 하고 또 약간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칩셋도 하고 있고 이제 네네. 파운드리로도 이제 전략을 넓히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영역을 좀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확실히 좀 인텔 관련된 이제 이런 좀 대형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서 올해도 약간 진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 업체가 파운드리로 지금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 예.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시장이 그쪽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성장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아하.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바로 그쵸. 공장이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기 다 두드려 보고 돈 벌만 하니까 투자하죠. 네, 한 예. 2, 3년간의 어떤 투자가 진행된다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돈을 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감가상각비를 뺄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서 네. 그러다 보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이런 사업은 분명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이 있는 것 같고 네. 관련돼서 사실 산업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체질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세대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인텔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인텔이 하고자 하는 건 결국 이제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라고 한다 보면 이제 결국은 본인들의 주문이 많아지고 그걸 결국 위탁 생산하는 그렇죠. 어떤 그런 이제 그렇죠. 예. 그 프로세스를 타다 보니까 음. 결국 이제 외주 업체들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게 후공정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메모리 쪽은 후공정 보자는 얘기가 좀 많네요. 네, 그래서 후공정 쪽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하나마이크론, 이제 LB세미콘 이런 네. 종목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최근에 그 반도체 업체들 보면은 좀 이제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네. 올해도 작년 실적을 넘어서는 역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요즘 때문에 트렌드네요. 예,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좀 힘든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포트에 좀 편입되어야 할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좀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후공정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소외받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뭐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을 좀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약간 소외된 느낌. 만약에 저 두 종목 중에서 먼저 사야겠다 싶으면은 하나마이크론이 더 낫다는 얘기죠. 하나마이크론이 맞고 이제 LB세미콘은 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후공정 업체고 특히 이제 모바일 쪽에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B세미콘도 충분히 수혜는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도체 후공정 쪽에 집중을 해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처음 보는 종목인데 저는 툭시스 컨버터블까지밖에 못 읽겠습니다. 네. AI 성명, 그리고 탄소 제로 투자에 수혜주다. 우선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투식스가 예. 좀 미국의 이제 광학 기술 전문 업체라고 광학.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떠오르는 기업은 이제 LG노텍, 뭐 광학 이렇게 생각이 광학솔루션? 예, 그쪽이에요? 그런 쪽인데 예.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5G, 전기차, AR 등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약간 통신 쪽이 강해요. 그래서 통신 쪽 매출이 한 67%가 한 예, 3분의 2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예. 이제 뭐 산업재나 소비재가 그 다음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광학 레이저 제품인데 통신이랑 이제 우주항공 쪽. 이게 확대가 된다고 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쪽에다가 또 융합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AI, 네. 그다음에 전기차, 데이터 센터 쪽의 어떤 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그렇죠. 쪽에서 봤을 때 예. 상당히 좀 전도 유망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작년에 좀 매출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배터리 절단용 레이저, 예. 뭐 이제 전력 기기향으로 이제 전력 반도체 제품 쪽이 좀 매출을 이끌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네.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뭐 여전히 지금 이제 달고 가는 제조업 거죠. 쪽에서는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올해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가 또 이제 그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AI라든지 뭐 예. 탄소 예. 제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제 흔히 해서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을 때 안전하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어떤 투자처로서의 어떤 그렇군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AI 개발 관련돼서 좀 이제 제가 뭐 클라우딩 말씀도 많이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 쪽에 좀 기술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탄소 제로 관련된 부분 쪽에서 이제 동사가 이제 배터리 제조, 그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 쪽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2차전지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 쪽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차 그런 쪽으로 포트폴리오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은 뭐 최근에 좀 흔들렸던 그런 증시 대비했을 때 좀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결국은 좀 이 회사를 매력적인 방향으로 또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키워드 중에 하나 뭐 AI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음. 이제 월 구독료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들이 계속 변경이 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약간 그쪽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네. 뭐 탄소 제로, 친환경, 그다음에 AI 관련된 쪽의 어떤 회사들은 올 한해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우리 시장이 뭐 또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확실한 종목 없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 국내에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전력 반도체 쪽이 좀 우리는 좀 가장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차량용 쪽에서 뭐 해성 DS는 예. 뭐 워낙 이제 유명한 종목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좀 내려왔네요. 예, EST라는 종목도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종목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기차라든지 뭐 2차전지 쪽은 상당히 뭐 많이 아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차량용 쪽으로의 어떤 그 드라이버가 좀 세게 걸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차량용 쪽,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차라든지 이제 미래차로 생산이 되면 네. 기존의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몇 예. 배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다 매출이군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새로운 수요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좀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해서 2년 주기가 있는데 이게 새로운 수요차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사이클이 기존 사이클로 생각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결국 반도체도 이제는 2차전지 같이 구조적인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 회사를 이제는 좀 꾸준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전장용과 관련된 쪽에 있는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꾸준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ST라든지 해성 D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올 한해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좀 전기차의 흐름과 어떤 반도체의 어떤 이런 관련된 흐름을 좀 같이 보시면서 네.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게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려하면서 네. 시장을 좀 뚫어낼 수 있는 것, 꼭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전망까지도 잘 섞어서 종목을 또 갖고 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